코인 왕자입니다. 비트코인 어제 하락이 나왔어요. 저녁부터.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보면 저점까지 정확하게 국내 거래소는 0.5% 하락했습니다. 0.5% 하락하고 다행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밑꼬리가 다시 만들어졌거든요. 어제도 밑꼬리 있었고 오늘도 지금 밑꼬리가 만들어지고 있으면서 첫 번째 선과 두 번째 선이 있는데 첫 번째 선을 망가뜨리지 않는 상태로 마감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현재는 높습니다. 아직 시간이 30분이 남았기 때문에 최종적인 거는 9시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오늘 저녁 라이브 방송 때 비트코인이 완전히 깨진 건지 확인을 다시 해보고요.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선이 아니었죠. 두 번째 선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을 최근에 하나, 둘, 이번에 셋, 네 번 하락으로 나왔는데 다행히 네 번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장중 하락으로 이어졌지만 종가상은 멀쩡하게 살아났습니다. 자, 분봉으로 다시 보게 되면 이제 흐름이 좀 이렇게 바뀌었죠. 어제 우리가 이제 봤던 위치가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시간대가. 그래서 이제 이 시점 이후로 현재는 반등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고, 사실 이제 정확하게 보자 그러면 이번에 이 상승, 이 가짜 상승으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고 이걸로 인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틈에 이더는 하락이 되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2% 떨어지고 있으면서 알트코인들도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단 문제로 봐야 되는 거는 비트 자체가 단기 구조에서 이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걸 먼저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메이저 코인들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더리움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재검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했던 거는 뭐냐면 어제 우리가 테더 도미넌스를 봤어요. 테더 도미넌스도 지금 상승으로 이어주다가 결국에는 다시 밀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 위치는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상승 포인트가 약하다 보니까 반등은 주는데 또 강세 비율도 낮고 다시 재차 하락으로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위치에서는 중요한 게 단순히 오늘 넘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거다 이거보다는 아까 전에 있었던 이 두 개 선 있잖아요. 이 선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이 진짜 값을 만들어주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번 주 주중에 나타나는 어떤 하락이나 붕괴에 있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값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한 65 정도 나오거든요. 0부터 100까지 있을 때 65면은 변동성이 큰 자리예요. 지금 일봉상에서. 근데 이걸 주봉으로 보게 되면 주봉으로 변동성 확인했을 때는 30 미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변동폭이 뭐 그렇게 막 크지 않습니다. 주봉에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안정감 있는 게 주봉 상황에서 2배 이상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조금 더 뚜렷하게 나올 거다. 즉, 이 일봉으로 봤을 때 위치에선 지켜주고 있는데 다음 주 주봉에서 실질적으로 망가지게 되면 일봉에서 안 깨졌어도 주봉에서 깨졌으면 무너진 걸로 봐야 돼요. 그만큼 주봉 포지션, 월요일에 대한 결과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장중의 흐름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판단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이제 좀 아쉽죠. 비트코인은 보합으로 올라왔고 이더리움도 올라오고는 있는데 1.2% 하락되고 있잖아요. 해외 거래소는 2%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빠지다 보니까 올라가는 코인들이 몇 개 없고 대부분 하락을 하고 있는 코인들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또 이번에 상장된 코인들이 계속해서 하락이 되고 있고, 어, 기존에 있던 상장됐던 코인들도 한 3에서 많게는 5%씩 하락이 되고 있어요. 자, 그거 보면은 지금도 시장이 불안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느끼겠지만, 우리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중소형 코인들의 포인트가 이 상승 부분이 제일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승 강세. 상승 강세로 지금 안 가고 있는데 상승 강세 구조적인 부분이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자리는 다 깔아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상승이 안 나오고 있는 것뿐이지.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에 조정이 끝나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내 거래소 기준상 보게 되면 특별하게 뭘 깼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점 구간으로 내려와서 바닥을 찍어주기는 했는데 특별하게 깨고 내려간 흔적은 없고요. 그러면 주봉에서 이더 위치가 제일 중요한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쪽 돌파된 자리거든요. 그래서 500 한 60 정도 되기는 하는데 지금 이 자리는 전체 박스권 기준이기 때문에 어제 얘기했던 내용하고 좀 다르게 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8월 달 돌파 이후에 단 한 번도 붕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약 2달이 넘게 계속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끝까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봉으로 놓고 봤을 때 전체 분기로 다시 이어졌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국내 거래소 입장에서는 전체 돌파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뚫어주고 나서, 즉 8월 달에 월봉 돌파가 만들어지고 나서 9월, 10월 달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9월은 방어해줬고 10월 달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과연 이 선을 지켜주면서 끝이 날지 다시 한번 붕괴 쪽으로 갈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에서 올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테더 상승이 유지가 될 건지. 지금 수급이 나눠질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중소형 코인들. 네, 왜냐면은 지금 메이저나 비트코인으로 수급이 안 들어가요. 돈이 안 들어가요. 최근까지 들어왔던 거는 이더리움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9월부터 조정받으면서 이 돈이 테더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 갔다가 돈이 여기 갔다가 왔다 갔다 해요. 포지션이 잡힌 거는 테더 상승 부분이 조금 남아 있고, 중소형 코인 같은 경우에는 강세 위치로 보여지기 때문에 수급이 만약에 테더로 있다가 여기로 전환되기만 하면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코인들 강세 시기가 바로 잡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꼭 오늘이다 내일이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수급이 이동되는 그 지점에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비트코인은 일봉상 봤을 때 붕괴가 안 됐으니까 일단 이번 주 주중은 조금 더 지켜보고 다음 주 월요일이 되었을 때 최종 결과를 보자. 그럼 결국에 이제 상승 제한으로 봐야 돼요. 계속 여기에서 비트코인이 찐반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돌파 직전까지는 얘를 관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등이 나와서 1억 뭐 6,600, 7,000 찍는다 그래도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면은 얘가 그냥 박스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 다시 내려온 거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냥 기존 자리랑 똑같거든요.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최상단 또는 하단이 뚫리는 지점을 파악해서 공략 준비를 하고 있자. 지금 사지 말고 준비만 하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입장에서는 전체 구조로 보면 월봉상에서 이탈이 없기 때문에 11월 초에 가서 이더리움에 대한 전체 결과를 한번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주중에 한 번씩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방금 전에 봤었던 박스 형태가 이탈이 되었는지 하나 보고, 전체 월봉 주기에서는 11월 1월 1일에 가서 최종 결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더리움이 지금 최종 결과가 국내에서는 뚫렸는데 밀려서 깨져서 끝난다 그러면 이번 상승은 가짜로 판단을 해야 돼요. 아니면 단순 상승 이후에 다시 저점까지 내려오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더리움은 공간이 좀 있어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밀릴 자리가 있습니다. 밀릴 자리도 나쁘지 않고 반등 나오면 다시 뚫릴 자리도 위치가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를 경계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세 번째가 방금 얘기했던 테더하고 중소형 코인입니다. 자, 이쪽에 그래서 총 세 가지 타이틀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쪽에 중소형 코인들에 대한 어떤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만 들어오게 된다면 바로 떠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포인트 중에서 사실 제일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비트도 중요하겠지만 테더 자금이 과연 중소형 코인 쪽으로 쏠릴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형 소형 코인들 중에서는 사실 소형 코인들이 압도적으로 강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그동안 많이 못 가고 하락해서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대비, 현재 대비, 올해 기준으로 놓고 주기별로 다 따져서 보면은
중형, 소형, 대형 코인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소형 코인들에 대한 상승 포인트는 어, 역대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가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얘가 1,000원짜리였는데 500원 왔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구조상 올라갈 수 있는 현재 상승 포인트가 가장 강하게 나타난 게 소형 코인들인데 그게 올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더라. 그래서 그러면은 뭐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지 않았냐? 예, 근데 그 부분도 힘드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상승이 나올 때까지 포지션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도 힘들거든요. 단순히 포지션 상승이 나와주면 좋은데 그 사이에 비트가 떨어지거나 이더가 떨어져서 시장을 또 분위기를 공포 단위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코인을 가져갈 수 있겠냐라고 한다면 홀딩해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은 이쪽 여기를 보시는 분들은 상승 강세를 한 번 정도는 만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 중형보다는 압도적으로 소형 코인들이 높다는 거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오늘 종가 기준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저녁 라이브 방송 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